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재민 한국사라는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첫 걸음마 단계인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야 제가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네 번째 강의인데 저번 주 강의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서는 역사는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고 흐름을 잡는 데는 인물기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역사는 흐름을 잡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흐름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혼돈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흐름을 먼저 잡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흐름을 잡는 데는 인물 읽기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 읽기의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아이들과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이 아니라 자유로운 대화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생각을 존중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도 괜찮고 어떤 생각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다 보니 어때요? 다소 황당한 질문이나 황당한 답변할 수 있지만 그걸 그대로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역사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만 저장되면 됩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이해하는 학문이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면 안 외워야 되는 건 아니죠. 시기와 때와 장소와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적절한 시점에서 좋은 방법으로 외우면 더 빨리 외워지게 됩니다. 무작정 외운다고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 지식을 강요하면 아이들은 역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순수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멘토가 되드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회 정보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따라주시고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이나 밴드에도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인데 주제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사건은 동일합니다. 인물도 동일한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한 인물을 바라볼 때 또 한 사건을 바라볼 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건 존중해야 됩니다.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죠. 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학설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사료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니까요. 이것을 존중하는데 나만 옳다는 생각 꼭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적 지식 또 역사적 해석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 버리고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학설도 존중하는 그러면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자유롭게 서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항상 명심하시면 좋고요. 그런 경우에도 해석이나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때 우리가 꼭 명시할 게 팩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요즘 일부 극우 매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왜곡시키면서 잘못된 역사를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잘못된 가짜 뉴스라든지 가짜 역사에 빠지지 마시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어떠한 경우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바꾸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역사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 어떠한 해석을 하든 저는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죠. 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불러내는 노력을 해야 되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가 버리면 역사에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역사적 인물을 대할 때 역사적 사건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편견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 편견 엇갈려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종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극이나 영화로 소재로 굉장히 자주 나왔고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근데 이 태종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종 내혹한 살인마, 권력욕의 화신, 독재자, 킬러 본능을 가진 왕 이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강력한 왕권을 형성해서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를 열어주었던 훌륭한 군주라는 평가의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 바로 태종입니다. 둘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 시각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수많은 한결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중점을 두고 바라보냐에 대해서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태종을 무조건 독재자로 살인마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태종이 무조건 훌륭한 왕이다 성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과가를 객관적으로
전부 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좋은 점을 있겠습니까? 저도 수많은 흠결과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점은 그러한 대로 후대의 평가를 받고, 지금은 주변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후대는 저도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태종을 독재자로 단정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종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수많은 사람들 죽였고 자기의 권력 요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 희생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천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미 단정 지어버리면 태종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종의 좋은 점은 이때부터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이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반면에 태종을 또 좋은 군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종이 물론 업적도 많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태종의 좋은 점만 보게 되면 태종이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정도전 일파를 죽이고 정몽주를 죽이고 수많은 가족들, 부하들까지 다 죽였던 그런 끔찍한 과정들을 우리는 눈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 인물을 평가할 때도 공과 가를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평가하는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종도 마찬가지죠. 숙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바람둥이 왕, 나쁜 남자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에서 여자를 갖고 놀았던 정말 그런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숙종의 왕으로서의 업적이, 또 숙종의 업적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숙종이 요즘에 시험에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숙종이 부정적인 면만 보다가 긍정적인 면을 또 재조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숙종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근데 너무 나쁜 면만 보게 되면 숙종의 왕으로서의 업적은 관각이 되는 것이고, 또 숙종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훌륭한 점만 부각시키다 보면 숙종이 저질렀던 수많은 또는 그 범죄행위들이 또 묵살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조도 뭐 제가 다음에 사도세자를 주제로 더 강의할 일이 있겠지만은, 사도세자를 죽인 비정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편견이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조하면 그냥 싫은 겁니다. 무섭고 공포감이 오고 그랬는데, 물론 아버지로서 영조는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빵점이죠. 영조의 뭐 자식 훈육법은 굉장히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영조가 왕으로서 했던 훌륭한 업적, 예를 들어서 탕평정치라든지 균육법은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왕으로서의 영조와 아버지로서의 영조는 좀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물을 평가할 때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현대사에도 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좀 올바르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균형감 있게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대하는 저희 한국사 전문 강사라든지 또 여러분들도 항상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아집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이 편협되고 생각이 경직되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가지고 되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사적 교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타인도 존중하고 타인의 생각도 견해도 존중하는 그런 열린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를 할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돼야 됩니다. 저는 한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앞에 한국사를 강의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는 수없이 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모든 역사 사실을 외울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연도 틀리고 인물도 틀리고 가끔 혼란도 일어납니다. 그는 가끔이에요.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틀리고 이거는 실수인 거죠. 인간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잘못된 역사를 여기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전달한다든가 또는 대면 강의에서 전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걸 그냥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믿으면 제가 그분들한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인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를 강의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교사 또는 강사, 교수님들은 항상 역사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금정을 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강의를 해요. 절대 역사는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역사는 굉장히 신선한 학문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심어줄 수 있고, 그분들 의식을 깨워줄 수 있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된 역사를 전달하게 되면 그것이 뒤죽박죽되고 정말 악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뭐다? 항상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자. 중립적으로 바라보자. 개인적인 편견과 사감은 좀 내려놓자. 그래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텐데, 여러분, 제가 아직은 좀 어슬픕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격려 또 응원을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과 구독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야 제가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 인생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 시련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물론 굴곡도 있죠. 좋을 때도 있지만 참 힘든 순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앞에 선대의 위인들도 다 그런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차피 힘든 인생이지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면만 보시고 긍정적인 힘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는 자가 강한 거고 이겨내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분뿐인 이 소중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진정성과 열정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제법 부산에서 최고의 한국사 전문 강사로서 잘해졌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국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